다이어트 너무 잔인해. 4월 14일, 1년 전 4월 14일에 뭐 했는 줄 알아? 날이 맑았다. 이누야마도 완벽했고 사카이도 좋았고 히츠마부시도 몬자야키도 전부 좋았다. 이누야마 성에서 사진 찍고 한적하게 걷다가 돌아왔고 우리는 마루코 꼬치집에서 성공했다. 나고야를 갔었네. 응. 근데 왜 1년이 지난 지금은 날라가고 있는 거야? 아마 그 나중에 왜? 뭔가 약간 숨을 가쁘게 쉬는 것 같아. 아니 기운이 없고. 갔다 올게. 응. 조심하고. 근데 오늘 다치면 큰일이다. 고마워. 가자. 큰 짐들은 다 내려놓자. 선크림 발랐잖아.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책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을 계속 절고 호흡도 좀 딸리고 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피로감이 있다는 게 좀 느껴져서 영상을 다시 한번 찍게 됐어요. 최근 한 달 정도 쉬면서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인상 깊게 읽은 책들도 있었고 아직 읽지 않았지만 궁금한 책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읽은 책 3권이랑 읽을 책 3권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읽은 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최윤아 작가님의 마일리지 아워라는 책입니다. 작가님은 유퀴즈에 2번 나오신 변호사님이신데요. 이 작가님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하면서 작가, 엄마, 인스타툰 작가까지 하면서 드라마 작가까지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직장과 관련한 12시간과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요. 어마어마한 역할을 다 해내는 작가님을 보면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어요. 책의 제목이 마일리지 아워인 것은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마일리지 차트 조금씩 나눠서 짧은 시간을 무시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나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말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작가님이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방법을 3가지 꿀팁으로 알려주셨는데요. 마감 정하기, 모든 일의 시작 일정을 정해놓기, 그리고 3번째는 짜잘한 일은 생각날 때 바로바로 처리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마감 정하기는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제가 출근하기까지 한 30분 정도 저 혼자의 그 출근 전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8시 10분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그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마감으로 해서 전 시간 30분 동안 글쓰기를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의 시작 일정을 정해놓기.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눈앞의 일을 정작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요. 작가님은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미래의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미래의 내가, 그 시점에 내가 다 해낼 것이라고 믿고 두는 거죠. 3번째, 짜잘한 일은 생각날 때 바로바로 처리하기는 밀려있는 고지서들이나 내가 바로 확인한 메일 같은 경우는 잠깐 짬이 나거나 생각났을 때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내 하루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48시간으로 온전히 보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책의 좋은 점은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서툴고 해본 게 많이 없는데 책에 있는 작가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인생의 꿀팁을 하나씩 미리 건져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윤아 작가님의 말처럼 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장 바로바로 서두르고 욕심내기보다는 조금씩 마일리지 아워를 쌓아서 제가 언젠간 이 마일리지로 미국을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의 20대, 30대가 무언가를 준비만 하는 과정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다고 하세요. 좀 실패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직접 행동으로 느끼면서 성장하는 게 그냥 준비만 하고 계획만 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아직 공개는 못했지만 뭔가 하나 도전을 해보았어요. 완성이 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째로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옷을 단순하게 해서 슬랙스 몇 벌, 셔츠 몇 벌, 이렇게 무난한 옷들로 매칭을 해서 옷을 고르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걸 고르는데 뭐 얼마나 긴 시간이 들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는 옷을 고르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쇼핑하는 시간도 모두 아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작가님의 단호함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좀 쇼핑을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쇼핑을 줄이고 제 옷장에 있는 간단한 옷들로 심플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뭔가 제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모습을 미리 살고 계시는 작가님의 꿀팁 덕분에 제가 좀 일상 속에서 자극을 많이 받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입니다. 소제목이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라는 건데요. 뭔가 이 소제목을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어야 하는 인문학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마음가짐을 굳게 가진 책이었어요. 근데 한 건강 분야의 저널리스트가 알래스카 산행을 떠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같이 알래스카 산행 중인 것 같고 글을 읽으면서도 되게 춥고 고되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작가님이 현장감을 가득 책에 담아주신 덕분이겠죠? 이 책에서는 우린 너무 편안한 인프라와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고요함이나 따분함, 공복이나 육체 노동 등에 대해서는 너무 취약해졌다고 말해요. 당연히 편안함은 좋죠. 하지만 이것이 내 몸과 정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계속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편안함에 역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핸드폰을 잠시 덮고 나 혼자만의 산책을 나가고 노래 없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고요함을 누리고 몸을 위해 공복의 시간을 견디라고 해요.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생각해보고 죽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삶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라고 작가님이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늦게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고 일하고 바로 집에 들어와서 작업하는 날에는 뭔가 정신이 없고 하루가 허무하게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그건 저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편안함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향해 직접 나아가는 것, 선택하는 것, 그리고 마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 본능과 잠재력을 더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읽은 책은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보내주셔서 읽게 된 재미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만 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23년부터 매년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출간이 된다고 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담은 책인데 참여 작가님들의 규칙 중에 하나가 발품을 팔아 사실적으로 쓴다는 것이었어요.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가장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신데 구독자님들 각각의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후기를 말씀드리면 전혀 웃음이 나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뭐랄까 너무 사실적이고 씁쓸하고 마음 한편이 아리기도 한 책이었어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이라 사회의 차갑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힘들게 와닿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일기처럼 써내려간 느낌이었어요. 아마 작가님들이 규칙을 잘 정해서 지켜주시고 글을 정말 잘 쓰신 거겠죠? 심지어 어떤 글에서는 경위서가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회사 보고서를 보는 느낌이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기사나 에세이를 읽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부분은 이모라는 직업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헬퍼 이모님에 대한 스토리가 되게 많이 와닿았고 역시 그 부분에서도 하면서 이마를 짚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과 복지를 받지만 재미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라는 건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 재미를 찾기도 하고 재미를 마주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고 좋은 동료가 생겼을 때는 출근하는 재미를 찾기도 하잖아요. 저도 웃긴 얘기지만 재미가 없어서 회사 생활이 조금 지루하고 그래서 회사 밖에서 재미난 일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사실적이라서 약간은 마음이 아렸던 책이었어요. 저는 지금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고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직종의 애로사항들이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럴 필요는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감상평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읽어보고 싶은 책 3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의 부킷리스트 책은 바로 최인아 작가님의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라는 책이에요. 작가님은 전 제1기획 부사장이셨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최인아 책방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닌 지 6년 차인데 딱 멋진 선배의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을 듣고 싶은 사람도 딱히 회사에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책을 통해서 조언을 얻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책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로서 기여하라. 2부는 애쓰고 애쓴 시간은 내 안에 남는다입니다. 요즘 일에 대한 본업, 직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지면서 고민의 결과값들이 계속 부정적인 감정들로 치우치고 있었어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거 재미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겠지만 재미를 찾고 내 인생이 가장 값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고르게 되었어요. 일태기 또는 30중기를 겪고 있는 저와 비슷한 분들은 이 책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대본을 썼을 때는 이 책을 읽기 전이었는데 지금은 요 정도, 중간 정도까지 읽어봤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빠한테 혼나는 느낌이 많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어떤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얻어가라. 이런 메시지 위주로 느껴졌거든요. 한번 다 읽어보고 제가 후기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인데 이 두 책은 모두 회사 앞에서 산책을 하다가 아름다운 가게가 있어서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거기 책이 있더라고요. 책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골라온 책입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자매이신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함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 집에 사는 두 작가님의 이야기였어요. 뉴욕타임스에서도 가족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평을 했고요. 아직 책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두 작가님들이 각각 내향인과 외향인 서로 다른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저도 남편과 동거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저희도 외향인과 내향인이거든요. 점점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 책을 읽고 결혼이 아닌 친구와의 동거도 엿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싶고요. 작가님들은 이와 같은 삶을 조립식 가족이라고 칭하셨는데 그냥 혼자 자취만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친구들하고 살아볼 걸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중간중간에 작가님들의 이런 사진들도 있어요. 생활 사진들 이렇게. 그래서 되게 친구의 글을 훔쳐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킷리스트는 창조적 행위라는 책입니다. 어떤 릴스에서 우연히 보고 바로 캡처했던 책이었는데요. 작가 릭 루비는 많은 뮤지션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는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건 훌륭한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하고자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막 앞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 릴스에서 본 내용이 바로 나와서 공유를 드려볼게요. 책의 구절을 공유를 드리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렸지만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어가 다른 일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꽤 자주 있는 일이다. 예술가가 그대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이제 그만 세상에 나올 때가 돼서 나올 것일 뿐. 제가 만들고 싶었던 컨텐츠의 종류와 이름을 정해놓고 올해 버킷리스트로 정해놨었는데 그게 한 달 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름은 아예 동일했고 목차도 비슷했어요. 신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너무 고민하거나 미루고 망설이기보다 일단 시도를 해보고 나의 시도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고 누가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느냐에 따라 가능성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과학적이든 아니든 일단 실행해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실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어색해도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틀넥 프레스의 사업일기책에서 본 내용이었는데 야구 배트를 많이 휘두를수록 공을 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날 거라고 하셨거든요.
확률에 의존하지 말고 1% 가능성이면 10번 말고 100번을 휘둘러서 한 번을 맞출 수 있고, 그럼 1000번을 휘둘렀을 때 10번을 맞출 수 있도록 말이에요. 벌써 6월 중순이고 상반기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버킷리스트를 아쉽게 내년으로 넘기기보다는 3분기에 당장 해볼까 하는 것들을 골라대는 거 어떨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만들어보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세상 밖으로 제품을 꺼내보기가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부끄럽고 걱정되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말해보려고 합니다. 말할수록 에너지가 생길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3분기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새벽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 그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읽은 책 3권과 읽을 책 3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소감이라던가 감상평 나눠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 얘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읽은 책과 읽을 책 알차게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